미싱의 마지막 바늘땀이 끝났습니다. 박옥남은 천천히 기름통을 열어 기계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인천 배다리 골목 모퉁이 15평 남짓한 수선실이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혼잣말을 하며 낡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매출, 지출, 고객 명단이 빼곡했습니다. 47년 전 20살에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째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바느질이라도 배워둬서 다행이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다행이 아니라 필사적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업고 미싱 앞에 앉아 새벽까지 바늘을 놀렸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바늘 자국이 아물고 또 났습니다. 서랍을 열자 임대차 계약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에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옥남은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봉투 모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벽시계가 5시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이와 약속한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들의 연인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상견례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저 인사나 나누자는 가벼운 만남이었습니다. 빈손으로는 못 가지.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상자째 사려던 것을 봉지로 바꿨습니다.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카디건에 회색 바지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태준이 반년 전부터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을 때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환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어떤가? 조용하고 다정해요. 엄마 맘에 들 거예요. 태준이의 대답이었습니다. 35이 된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게 대견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때문인지 만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무가 불규칙했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진의 부모가 운영하는 브라이덜 카페였습니다. 건물 3층에 있다고 했습니다. 옥남은 계단을 올라가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생화가 곳곳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잔들이 진열장에 반짝였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진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액세서리가 많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이 옥남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옥남이 인사를 했습니다. 귤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 과일은 반입 금지라서요. 위생상 규정이 있어서. 서진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옥남은 봉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진 아버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복 맞춤업체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설 레지던스가 편해요. 예식장보다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말끝마다 규정과 체면이 따라붙었습니다. 커피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동네 찻집의 서너 배였습니다. 태준이 엄마는 무슨 일 하세요? 수선 일을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은 그런 일 하시는 분들 보기 드문데. 어조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옥남은 차 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오랜 바늘질로 생긴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실밥처럼 얇고 가늘었습니다. 1시간 남짓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서진 부모가 주도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 예단 이야기, 살 집 이야기였습니다. 옥남은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태준이가 중간중간 말을 거들었지만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일어설 때 서진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귤 봉지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선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오늘 갔던 건물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란에는 박옥남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산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주변이 개발되었습니다. 임대료도 올랐습니다. 지금은 제법 괜찮은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옥남은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임대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차별 금지 조항도 있었습니다. 영업 질서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말은 흘러도 글자는 남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반입 금지라는 말, 시선으로 옷차림을 훑던 모습, 무엇보다 그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바느질을 50년 가까이 했습니다. 실을 꿰고 바늘을 놀리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찢어진 것을 기웠고 때로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성급하면 실이 엉키고 조급하면 바늘이 부러졌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금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손이 닿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미싱 위에 내일 작업할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치마단을 줄이는 일, 정장 바지 기장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지만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옥남은 찻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첫 손님은 김분순 할머니였습니다. 80이 넘은 분이었지만 걸음이 성큼성큼했습니다. 치마단을 올려달라며 옷을 내놓았습니다. 옥남아, 어제 3층 카페 갔다 왔다며? 네, 잠깐 다녀왔어요. 거기 요즘 소문이 안 좋더라. 분순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옥남은 미싱 앞에 앉아 치마를 펼쳤습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귀는 할머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혼자 오면 자리 안 준다더라. 사진 찍을 커플만 받는다고 하던데. 바늘이 멈췄습니다. 옥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 막내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친구랑 차 마시러 갔는데 테이블이 비어 있는데도 예약석이라며 안 된다고 하더래. 그런데 젊은 남녀가 오니까 바로 앉혀주더란다. 옥남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봤던 화려한 인테리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진 찍기 좋게 꾸며놓은 공간이었습니다. 점심때 또 다른 단골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는 박미영이었습니다. 셔츠 소매 기장을 줄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언니, 혹시 3층 카페 가본 적 있어요? 아, 거기. 한번 가봤는데 별로더라. 커피값도 비싸고. 다른 건 어땠어요? 글쎄,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안 반기는 것 같던데. 야간에 음악도 시끄럽고. 미영이 주름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옥남은 작은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고객 차별,
외부 반입 불고지, 야간 소음.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저녁에 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제 어떠셨어요? 그냥저냥 했다. 서진이 부모님이 좋아하셨나 봐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 옥남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좋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그 카페 평소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옥남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10조에는 차별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12조에는 영업 질서와 소음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건물 1층 끝자리에 있는 좁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관리인 최 대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CCTV 열람 신청하려고요. 3층 카페 관련해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최 대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옥남은 차근차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민원 기록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야간 소음 측정 결과도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서시는 걸 보니 심각한가 보네요. 임대료만 받고 모르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바느질하듯 증거에 바늘땀을 맞춰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민원 기록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소음 관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 야간에 음악 소리가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혼자 온 손님을 거부했다는 민원도 2건 있었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카페 입구가 보였습니다. 며칠간의 영상을 빨리 돌려보았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혼자 온 중년 여성들이 문 앞에서 되돌아가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태준이가 저녁에 들렀습니다. 수선실 의자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서진이가 엄마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 하던데. 그런가? 별일 아니야. 혹시 서진이네 때문에 기분 상하신 거 아니에요? 옥남이 미싱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진이가 말하는데 엄마가 너무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좀 까다로울 수 있다나? 옥남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엄격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 살림은 같이 엮이는 거다. 너만 보고 가긴 어렵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서진이도 나름 신경 쓰고 있어요. 태준이의 목소리에 간청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옥남은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사흘 뒤 서진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진이에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할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만난 곳은 동네 찻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곳이라 인테리어가 소박했습니다. 서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태준 오빠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무슨 고민? 저희 결혼 말이에요.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죠? 다 알아볼게요. 요즘 웨딩은 다 이렇게 해요. 서진의 말에는 선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제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걸 자신이 정리하겠다는 시기였습니다. 서진아, 내가 좋은 마음인 건 알겠는데.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옥남의 눈썹이 미세하게 역방향 스티치를 그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옥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계약서, 민원 기록, CCTV 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계약 위반 사실들이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 태준이와 서진의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옥남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수선실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느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바늘이었습니다. 처음을 잘못 시작하면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남은 천천히 일어나 계약서를 정리했습니다.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미싱을 끄고 불을 껐습니다. 하루가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내일이었습니다. 옥남의 결심이 골목의 어둠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최 대리가 중간에서 연락했습니다. 3층 카페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남은 준비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실 작은 회의 테이블에 서진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남이 인사했습니다. 서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대리가 물을 따라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하셨는지 서진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옥남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원 기록지였습니다. 장사는 브랜딩이 있어요. 타깃이 다르니까요. 서진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당연하다는 어조였습니다. 타깃은 사장님 마음이지만 법은 함께 지켜야죠. 옥남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밑줄 친 조항들을 가리켰습니다. 10조 차별 금지, 12조 영업 질서와 소음 조항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혼자 오신 손님들을 돌려보내신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CCTV에도 나와 있고요. 서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남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간 소음 측정 결과도 기준치를 초과했고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도 사전 고지 없이 하셨죠.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각각의 날짜와 증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옥남의 50년 바느질 손이 만든 정확한 바늘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계약 위반 사유로 갱신 거절 예고 통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옥남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진 아버지가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들 일까지 엮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옥남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이들 일은 별개입니다. 이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예요. 회의는 1시간을 넘겼습니다. 서진 아버지는 조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옥남은 이미 여러 차례 위반이 누적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평행선이었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네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태준이 중간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네 한식당이었습니다. 서진이 계속 만류했지만 부친이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쌓은 브랜드를 누가 감히 건드리냐는 거예요. 서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시선이 모였습니다. 서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뭘 낮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태준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너도 가만히 있어. 내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네. 옥남이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원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대표님, 이 상가의 소유자는 접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 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유자 란에 적힌 박옥남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재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옥남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태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잘못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죠.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이가 옥남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손가락질 받는 집에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옥남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태준이가 서진을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엄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 우리 부모님도 너무하긴 했지만 어머님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오빠 잘못도 아닌데. 그래도 엄마가 손가락질 받는 집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 맞는 것 같아. 서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남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들어올 때까지 미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자세는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응? 서진이랑 끝났어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지만 잘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사람값은 가진 게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너도 알잖니? 태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남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서진의 눈물, 태준이의 당황한 표정, 서진 아버지의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50년 바느질을 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첫 바늘을 잘못 놓으면 모든 게 틀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랍에서 갱신 거절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작성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고요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옥남은 천천히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갱신 거절 통지서를 발송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층 카페 입구에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임대차 종료로 브라이덜 카페드레스숍 영업 종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네온 사인이 꺼져 있었습니다. 골목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분순 할머니가 수선실로 달려왔습니다. 옥남아, 3층 카페 문 닫는다더라. 네, 그렇게 됐어요. 속이 시원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 무시하더니. 하지만 모든 반응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엄마들 중에는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진은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좀 비싸긴 했지만 분위기는 좋았어요. 옥남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좋은 면도 분명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저녁에 태준이가 들렀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나요? 별말 없어. 태준이는 맥주를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할 일은 아니다. 다만, 옥남이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3층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잠깐 달고 그 다음 빈칸이 문제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를 내쫓는 건 쉬워. 그 자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야.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남의 말뜻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 세입자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리와 함께 공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조건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동네 상생을 우선으로 합니다. 노인, 청소년 차별 금지, 오후 10시 이후 소음 자제, 임대료는 시세보다 약간 낮추되 규정은 더 명확히. 공고를 내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치킨집, 노래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남의 조건에 맞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생활학교라는 곳에서 연락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미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가요? 수선 워크숍이랑 취업사진 촬영을 해요. 동네 밴드 연습 공간도 제공하고요. 미래의 설명을 들으니 흥미로웠습니다. 옥남과 비슷한 일도 있었습니다. 차별은 절대 하지 않아요. 혼자 오시는 분들 오히려 환영해요. 소음은 어떻게 할 건가요? 방음 시설 제대로 할 거고 10시 이후엔 조용한 수업만 해요. 옥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보름 후 작은 생활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이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대신 따뜻한 전구 불빛이었습니다. 첫날 옥남이 구경을 갔습니다. 1층에서 올려다보니 사람들이 드나드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입구에서 정미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구경 좀 하러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간이 알차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미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사진 촬영 공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는 밴드 연습실이었습니다. 혼자 와도 되나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오실수록 좋아요. 사진도 멋지게 나올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직원이 의자를 챙겨드렸습니다. 따뜻한 의자였습니다. 수선 워크숍에는 중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옥남이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바늘은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급하면 실이 엉켜요. 어머, 정말 그러네요. 선생님 손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예전에 차가운 공기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태준이가 수선실에 들렀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3층 새로 온 곳 괜찮네요. 그래. 아까 지나가는데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옥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걱정했었습니다. 빈자리가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옳았어요. 태준이의 말이었습니다. 옥남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는 어떻게 지내나? 연락은 안 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엄마 말대로 첫 매듭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자 동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3층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취업 사진을 찍고 기뻐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김분순 할머니도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옥남아, 70년 만에 제대로 된 사진 찍었어. 고마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웃는 눈가 주름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저녁 옥남은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창밖으로 3층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훨씬 포근했습니다. 사람값은 가진 게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며칠 전 태준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옥남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 차별, 소음, 무례. 대체 임대 목적 동네 공공성 확장. 복수는 끊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꿰매는 일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3층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새 간판의 작은 전구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오늘의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글자가 골목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3층을 드나들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옥남은 미싱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골목 위로 비가 개인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작은 전구 불빛이 계약서의 여백을 환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생활학교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골목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분순 할머니가 수선 워크숍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옥남아, 고마워. 70평생 바느질은 처음 배워봤어. 손에 들린 작은 파우치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곳 생기지도 않았을 거야. 옥남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자신 덕분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었을까요? 저녁에 태준이가 들렀습니다. 요즘 부쩍 자주 왔습니다. 예전처럼 맥주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매듭법 배웠어. 어디서? 3층에서. 밴드 연습하는 애들이 기타줄 매는 법 가르쳐 줬어. 태준이가 손목에 찬 팔찌를 보여줬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처음 묶을 때 잘해야 안 풀린대. 그래. 바느질도 그래. 옥남의 대답이었습니다. 계약도, 인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매듭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말에 태준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소래포구 가볼까요? 날씨도 좋고. 갑자기 왜? 그냥 함께 나들이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외출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운전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늦은 봄이 흘러갔습니다. 실록이 푸르렀습니다. 소래포구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태준이가 준비해온 김밥을 펼쳤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태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서진이 일 때문에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옥남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맛이 났습니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다만 믿어주면 돼. 앞으론 믿을게요. 엄마 판단을.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멀리 배들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부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안부는 어때? 옥남이 먼저 물었습니다. 태준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됐네. 엄마는 안 아쉬워요? 아쉽긴 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바닷바람이 지난 상처를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3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매듭법 말고 다른 것도 가르쳐 주나? 응. 사진 찍는 법도 있고 컴퓨터 배우는 반도 있어. 나도 한번 가볼까? 태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요? 뭘 배우려고? 글쎄, 뭐든 배울 게 있겠지. 수선실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빈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채워갈 이야기들을 위한 여백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래가 수선실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옷수선 강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옥남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요? 네. 사장님만큼 잘 가르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50년 바느질 경험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일주일 후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옥남은 가장 기본부터 가르쳤습니다. 바늘은 천천히, 실은 너무 길지 않게. 처음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손이 알아서 해요.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았습니다. 옥남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런 걸 배울 곳이 없었거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옥남은 3층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정미래가 차를 우려줬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이런 일도 의미 있네요. 사장님 덕분에 이 공간이 살아났어요. 옥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잖아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일까요? 집으로 내려와 수선실에 앉았습니다. 장부 마지막 줄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수선 강해 동네 주민 대상.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작업에서 함께하는 일로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3층에서 재봉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옥남의 미싱 소리와 엇물렸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비가 개인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새 간판의 불빛이 환했습니다. 오늘의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글자가 골목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옥남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끊어내는 일이 아니라 다시 꿰매는 일이야. 배제로 끝내지 않고 대체와 확장으로 마무리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몰아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람값은 가진 게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이 말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태도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미싱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3층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릴 것이었습니다. 옥남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계약서의 여백이 환하게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빈칸들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골목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